오픈 교육 채널. 본 연수에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그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사항은 검사를 선택하고 해석하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검사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특정한 측면을 진단하고 분류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는 항상 선택을 하거나 실시를 하거나 해석을 할 때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수에서는 독서능력진단검사, 성격유형검사, 다중지능검사 세 가지가 다루어지는데 본 검사들도 당연히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고 실시를 하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독서능력진단검사에는 교보문고에서 만든 리드라고 하는 검사가 있고요. 한누리의 NRI 독서종합검사, 한국독서교육개발원의 독서능력진단 등이 있습니다. 이 검사들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온라인의 경우는 바로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지를 얻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해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답안지를 해당 기관에 보내면 분석을 해주고 결과지를 보내주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활용만 하면 되시겠습니다. 따라서 관련 자격이 없는 분들은 그 방법을 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성격유형 검사는 한국 MBTI 연구소의 MBTI 검사, 한국 애니어그램 연구소의 한국형 애니어그램 성격 검사 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으시면 적정한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받으신 다음 실시를 하시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럴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검사지를 구매하시고 답안을 체크하게 한 다음 다시 분석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중지능 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기관에 검사지를 요청을 하신 뒤 답안지를 체크를 해서 다시 분석을 의뢰하시면은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이 세 영역의 검사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이 적정 교육을 받으셔서 직접 실시 및 해석을 하시거나 아니면 관련 기관에 의뢰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강 시작하겠습니다. 5강부터 12강까지는 독서 코칭의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드릴 계획입니다. 전반에는 이론적인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코칭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단 검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어서 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과 동시에 사례를 2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독서 코칭의 이해 5강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독서 코칭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에 앞서 코칭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정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코칭은 의지가 있는 개인이나 그룹이 가진 잠재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서 그들 스스로가 사고하고 움직이는 지도적인 인재로 성장시키며 현재 있는 지점에서 그들이 바라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전략적인 행동을 통하여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기술이자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긴 의미인데요. 정리를 하자면 결국 한 사람의 잠재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만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와 동시에 코칭을 해주는 코치가 있어야 되겠고 코치가 있어야 되겠고 동시에 코칭을 받는 코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만남이라고 하는데요. 유래를 보니까 콕스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출발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에서 만들어진 용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래 의미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 사람을 태워서 어느 곳에 도달을 해주게끔 하는 마차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계속 이어진 뒤에 80년대에는 캠브리지 캠강에서 대학생들에게 노젓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뒤에는 이 분야도 다양한 부분과 같이 접목이 되면서 확장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스포츠라든가 음악, 미술, 경영 등등으로 계속 나아간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이 중에서
독서 코칭이기 때문에 독서와의 그 연관점을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전에 코칭의 기본 전제와 목적 등등을 설명을 마저 드리면은요. 먼저 기본 전제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사람에게는 잠재력이 무한하게 있다라는 그런 전제가 먼저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그 사람이 이미 갖고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물론 코치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코치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전반적인 측면들을 파악을 한 뒤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인 것이지 많은 것들을 다 줄 수는 없는 그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조력자,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것도 하나의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목적을 이야기를 드리면은요, 더 많은 일을 효과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재능이나 능력을 더 내보이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행복이라든가 성공을 더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코치가 도움을 통해서 원하는 부분들을 채워주는, 이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잠재력을 끌어올려주는 그런 분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동기를 먼저 부여를 해주고요. 왜냐하면 스스로 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당연히 동기가 먼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라고 나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은 역시 스스로 성공적이고 행복한 그런 미래를 설계하도록 도와준다라고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 그리고 만남을 통한 조력, 이런 관계를 보통 코칭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칭을 위해서도 역시 대상들이 좀 필요한데요. 먼저 코치와 코치이라고 구분을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치는 뭐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냐면 코칭을 해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코치는 코칭을 받는 대상입니다. 즉 잠재력을 내뿜어서 결국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사람은 코치이라고 불리는 거죠. 코치는 그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많거나 또는 그 분야에서 조금 더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거나, 그래야지만 조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학교로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선생님은 코치가 되는 거고 학생들은 코치이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코치들을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그 밖의 것들을 우리는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따라서 코치에게는 코칭을 통한 도움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자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자질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요, 코치의 현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상태가 어떤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코치에게 알맞은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이거를 찾아서 계획을 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코치들은 다 다른 환경에서 다른 상황을 갖고 올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다면은 이 사람에게 도움되는 코칭을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부분들을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1번에 나와 있던 내용은 그런 점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검을 통한 방법 모색이 되겠죠. 그런 뒤에는 실행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코치에게 필요한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역시 코칭도 관계가 존재가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그 밖에 수용하는 자세라든가 관심을 기울이기, 그 다음에 정리 및 분석,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반영하기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코치에게 필요한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호작용 능력에는 또 세부적으로 경청이라든가 공감, 수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즉 만남이기 때문에 계속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파악을 하고 그런 뒤에 반영을 하고 그래서 행한 뒤에는 결국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 그거를 코칭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한 가지를 도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코칭을 통해서 인생 전반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맡게 되면
1년 동안 책임을 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맡은 과목만이 아니라 우리 학교 학생들이라는 그런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질 텐데요. 그런 거랑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감을 갖고 그 사람들에게 정성을 기울이는 것, 그게 코치에게 중요한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독서 코칭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연결을 지어보겠습니다. 아까 코칭에 대한 설명은 드렸으니까 독서에 대한 것만 갖다가 연결을 지으면 될 것 같은데요. 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앞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즉, 책을 통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책 안에 있는 많은 가능성으로 그 코치의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주는 것. 그래서 습관이든 흥미든 능력이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거를 독서 코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칭을 무엇으로 하는가에 대한 그 차이점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아까는 전반적인 이야기였다면 지금은 독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또는 독서하는 방법을 통해서 코칭을 한다라고 전제를 깔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요. 독서 코칭의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독서를 통해서 즐거움, 행복함을 추구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가장 먼저 넣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 모든 거의 기초는 즐거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즐거움, 재미, 흥미 이게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독서 코칭에서도 즐거움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먼저 추구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 가보시게 되면은요. 그를 통해서 가능성, 잠재력 이런 것들을 더 발견을 하고 채워나갈 수가 있는 부분까지 나아가는 것, 그거를 또 하나의 목적으로 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창조하는 독서인 그리고 실천하는 독서인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금이야 비록 다른 사람이 쓴 그런 책을 읽고 있지만 그런 자료들을 내가 만나서 지식과 정보를 얻고 있지만 나아가서는 내가 책을 쓰거나 아니면 이런 강의 활동이라든가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나가는 것,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또 많은 게 필요할 텐데 그 중에서 감수성 능력이라든가 창의력, 상상력 등등을 길러주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더 많은 영역들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실천하는 독서인이라는 말이 써 있는데요. 사실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하냐면 습관을 키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릴 때부터 습관을 잡아주고 노력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어릴 때 형성이 된 그런 습관은 평생 독서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종래의 목적은 결국 한 사람의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이 실천을 하겠죠. 그렇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독서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뒤 직접 책을 고르고 읽어나가는 그런 장면까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그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인데요. 체계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실천을 하고 나아가서는 평가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길러주는데 아주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의 목적을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코칭을 실행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러게 되면은 과연 어떤 목표와 그 다음에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지 좀 개략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목표. 방금 전에 이야기 드린 거랑 거의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일단 좋은 독자를 만드는 것 첫 번째 목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독자란 자발적인 흥미를 통해서 스스로 책을 골라 읽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코치를 면접하는 게 나와 있죠. 코치인은 앞서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코칭을 받는 대상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학생이 되겠죠. 학생, 즉 점검을 하기 위한 단계인데요. 점검은 크게 여기 두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면접도 들어가고 동시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를 통해서 먼저 이 코치에 대한 분석을 실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드린 자료에 보면은 면접지 양식이 있습니다. 한번 그거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항목이 많지 않은데 먼저 1번에는 날짜를 쓰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치의 이름을 쓰라고 항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가 코치에 대한 사항인데요. 먼저 기본 사항을 물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름, 성별, 나이 등등을 물어보는 게 있고요. 그 다음 학교 상황이라고 한다면 학년이 들어가도 괜찮고요. 기타 학습에 대한 상황이라든가 알고 계시는 부분들을 담는 것도 도움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코칭을 받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코치의 행동이라든가 인상을 보는 것도 도움될 수가 있고요. 그 밖에 면접을 통해서 파악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종합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계속 필요한 검사들을 몇 가지 떼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강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크게는 세 가지의 검사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독서 능력을 보는 검사가 한 가지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격 유형을 보는 검사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중지능을 보는 검사가 추가가 되는데 각각의 검사는 다른 부분을 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를 분석한 뒤에는 역시 다른 맥락으로 접목이 되고 실행이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독서 능력 전반에 대한 검사는 당연히 그 사람의 독서 흥미라든가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데 의미가 있겠죠. 성격 유형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는 주로 저희가 성격 유형을 통해서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또는 뭐 진로 쪽으로 많이 연결을 지어서 활용을 했습니다만은 독서 코칭에서는 성격 유형에 따라서 좋아하는 책의 장르가 다르다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성격 유형을 파악한 뒤에 어느 분야의 책을 좋아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자료를 골라줄 때 접목을 시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다중지능 검사라고 하는 검사를 쓰기도 하는데 이 검사를 통해서는 그 사람의 뇌에서 다중지능이 얼마나 지금 어느 부분이 특히 더 활성화가 되어져 있는 그렇지 않은가를 보는데 이 결과는 독후 활동으로 연결을 짓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의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면접과 검사까지 실시를 하게 되면은 그 코치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결과를 통해서 코칭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야 되겠죠. 선생님들이 마치 아이들에게 어떤 과목의 공부를 가르치실 때 계획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학습 계획 이런 것들을 세우셔서 그에 따라 한 학기 1년을 운영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코치의 저런 부분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런 뒤에는 계획을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그런 다음에는 운영을 하겠죠. 계획한 바에 따라서 운영을 할 텐데요. 수업도 그렇고 다른 만남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저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다고는 합니다만은 결국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변수가 워낙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한 바대로 갈 수 있는 경우들이 좀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한계가 많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1시간을 운영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시간에 대한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하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이 저희가 목표로 한 부분들을 이룰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그 부분에서의 무엇인가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코칭을 실시를 할 때는 계속 그 부분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게 함께 따라간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수정과 보완을 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드리자면 무슨 의미냐면 계획을 세웠다고 했을 때에는 분명히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매 차시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에 따라 목표를 세울 거고 그 다음에 자료를 고를 테고 활동을 정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운영을 했는데 거기서 무엇인가 내가 원한 대로 다 되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거를 약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보완을 하기 위해서 마치 수업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오늘 내가 계획한 진도가 있는데 다 못 나갔습니다. 그럼 그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 걸로 이어서 나가시는 것처럼요. 또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으나 아이들이 이해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보충을 해주시죠.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다시 프로그램 계획에 와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수정과 보완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뒤에 다시 평가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앞서도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평가가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여기서의 평가는 그 평가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그 외에 프로그램을 마친 다음에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끝낸 다음에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코칭이라고 하는 그런 작업은 물론 지금 이 코치에게는 처음에 세운 계획대로만 진행이 되면 끝나겠죠. 그렇죠? 하지만 계속 이어지는 작업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접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서의 평가는 먼저 코치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작업들, 그 다음에 내가 계획한 프로그램, 운영한 프로그램 결과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평가 시에는 코치 이에게 어땠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학생이라고 한다면 학부모들에게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접목이 되어서 효과를 보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까지 마치게 되면은 드디어 한 대상을 위한 코칭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절차가 매우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면접을 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면접은 말 그대로 코치와 코치가 면대면으로 만나서 그게 필요한 부분들을 물어보는 작업인데 사실 학년이 어린 아이들은 자기 상황을 정확하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마치 학부모 면담을 하는 것처럼 직접 그 부모에게 물어보는 과정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부분들을 좀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책을 그동안 얼마나 읽혀왔는가, 아이가 좋아하는 장르는 무엇인가, 일주일에 책을 몇 권이나 보고 있는가, 또는 지금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가, 학원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게 먼저 필요하고요. 그런 뒤에는 객관적인 결과를 좀 원하는 거죠. 그럴 때 이런 검사들을 실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독서 능력 진단 검사, 성격 유형 검사, 자중지능 검사 세 가지를 크게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가지 분석을 하고 나서 그런 뒤에 우리는 결과를 바탕으로 그 코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됩니다. 각 차시마다 목표를 정하고 자료를 고르고 그런 다음 활동까지 넣게 되고요. 그런 뒤에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수정 보완을 가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를 매 시간마다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뒤에는 다 이제 끝난 다음에 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대상에 대한 코칭이 끝나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독서 코칭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먼저 코칭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다음에는 독서 코칭이라고 하는 부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정의, 그 다음에 목적, 절차까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특히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은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오늘 이야기 드린 절차에 따라서 하나하나 내용을 쪼갠 뒤에 검사부터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실제 대상들에게 접목을 했던 프로그램들의 예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크게 두 대상에 대한 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까지 쭉 이어서 들어보시게 되면 코칭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구나라고 아마 구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5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교육 채널 라이브 아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